국민의힘의 총선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총선 패배 직후 일간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20%로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제 같은 여론조사를 두고 기성 언론들은 사실상 레임덕 상태에 빠져들었다는 평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견인한 건 다름 아닌 보수층이었는데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얘기를 해보겠고요. 난항을 겪고 있는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관련한 사안, 그리고 국민의힘의 뒤숭숭한 분위기도 함께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오늘 총선 후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였는데요.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전국 성인 2,01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4.7%포인트 급락한 32.6%로 나왔습니다. 총선 투표율이 지난 10일이었으니까 총선 투표일 이틀 전부터 총선 투표일 이틀 후까지 조사를 했다는 것인데, 특히 총선 직후인 12일에는 일간으로 봤을 때 28.2%까지 폭락해 취임 후 최저치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견인한 게 다름 아닌 보수층이었다는 것인데요.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 지지율은 8.6%포인트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중도층 지지율은 3.7%포인트, 진보층 지지율은 2.3%포인트 떨어진 것에 비해 굉장히 많은 수치가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총선 비관론과 총선 패배 직후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진 보수파 지지층이 과연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여론조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했을지 이 부분은 좀 감안해야 할 듯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패배 이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건 역시 무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층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에 답이 있다. 저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게 더 큰 위기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위기는 위기로서 받아들이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기회로 만들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곳에서 윤 대통령의 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총선 패배 직후 대통령실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한 뒤에 국무총리 등 개각을 단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4일께 하겠다던 비서실장 인선부터 수년되고 있죠. 언론에 흘러나온 원희룡, 권영세, 김한길, 장제원 등 유력 후보들에 대해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시비를 걸고 있고, 기성 언론들, 심지어 보수 성향 조중동마저 비판적 농조의 칼럼과 사설들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총리 인사라면 모르겠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을 새로 뽑는 것에도 이렇게 시비를 걸고 또 이에 자신 있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대통령실의 구심이 깊어지는 것 자체가 레임덕 초기 증상이 아니고 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여권 인사들도 선을 긋고 나섰는데,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된 권영세 의원은 오늘 낭설이라고 본다며 손사래를 쳤고, 이름이 거론되는 다수의 후보들도 자신의 이름이 거명되는 데 대해 부정적 태도로 전해집니다. 또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일부 여권 중진이 동조하고 나섰죠. 부산 사흘에서 6선에 성공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에서 수도권 격전지에서 근소하게 패배하는 것에 최상병 사건에 영향을 미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라며 최상병 특검법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전에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당선돼 사선이 된 안철수 의원도 지난 12일 같은 라디오에서 저는 특검법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라며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에 나서면 저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인도 최상병 특검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벌써
공개적으로 특검법에 찬성의 뜻을 내비친 의원이 미니멈 3명입니다. 여기서 5명만 더 찬성하면 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게 종국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이게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질지 예상하셨던 분들 그리 많지 않으셨을 겁니다. 따라서 충분히 이 최상병 특검법이 탄핵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명심해야 할 부분 그것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는 건 보수우파 지지층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런 뉴스들이 줄을 이었죠. PK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았다. 이런 취재 기사들이 줄을 이었는데 실제로 한때 위기론이 불거졌던 PK에서 민주당에서 단 몇 석만 더 빼앗겼더라면 민주당이 단 몇 석만 더 가져갔더라면 개헌 저지선과 탄핵 저지선이 그대로 무너질 뻔했습니다. 자,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위기에서 보수층이 단단히 결집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의석수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났지만 총 득표율에서는 5.4%포인트 차이밖에 나질 않았습니다. 45%는 여전히 국민의힘을 뽑았다는 것이죠. 종합하자면 위기 속에서 윤 대통령을 방어한 건 보수우파 지지층이고 일부 기성 언론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수는 괴멸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즉 총선 패배로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보수우파 지지층마저 윤석열 정권의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맞았을 때의 지지율이 5%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임기 막판에 탄핵의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직도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다이나믹한 한국 정치 환경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정말 순식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위기를 탈피하는 첫 단추는 다소나마 이완되어 있는 보수우파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게 돼야 할 것이고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탄탄한 콘트리트 지지율 속에 그나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지층들의 견고한 지지율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좌클릭해야 한다. 야당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심지어 요즘 일부 언론에서는 대연정을 하거나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한다면 지지층들이 과연 가만 있겠냐는 것입니다. 대번에 우리가 준 권력을 좌파들과 나눠 먹으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줬냐? 이런 불만들 그야말로 속출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의 공천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합리적이고 엄청나게 중도적이고 엄청나게 공정했는지요? 그런 거 아니었지요. 그야말로 비명행사 친명일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민심을 경청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죠. 끝까지 김준혁과 양문석을 밀어붙여 당선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경, 즉 이런 온갖 논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것은 단단한 지지층의 결집이었다라는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교과서적으로 보면 이건 맞지 않는 얘기가 맞습니다. 또 바람직하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한쪽 진영을 대신하고 대표하기보단 국민 전체를 아우르고 국민 전체를 통합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거 저 또한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 환경이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임기 막판까지 지지율 40%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임기 처음부터 임기 막판까지 아니 퇴임 후 양산에 내려가서까지 지들 진영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교과서적인 것과 현실 정체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 매일같이 조중동이 떠드는 교과서적인 주문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해행위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드리자면 총리나 비서실장을 총선 민심을 수용한다는 미명 아래 호남 출신 인사로 한다거나 민주당 언저리에 있던 사람을 임명한다거나 하면 지금 간당간당하게 떠받들고 있는 보수우파 지지층의 민심도
일시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 따라서 지지층 결집과 재건을 위한 행보부터 하시고 그 다음을 생각하셔야 한다. 저는 이런 충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총선 결과가 좋지 못하고 부정선거도 밝혀질 기미가 안 보이고 여러분 요즘 많이들 지쳐 계시고 활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이맘때쯤 먹기 딱 좋은 무기력한 삶의 활력소가 되어줄 블랙마카를 소개해드립니다. 잉카 제국 시대부터 천연 자양강장제로 사용되어 온 마카는 고지대에서 자라는 약용식물입니다. 페루의 산삼이라고 불릴 만큼 고대 잉카인들에게 마카는 남성 스태미나 식물로서 귀중한 작물이었고 고대 잉카 전사들의 체력을 키우기 위해 먹였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에너지 부족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마카에 함유된 아르기닌 성분은 장어의 26배에 달합니다. 체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영양소가 바로 아르기닌이죠. 아연의 경우는 부추의 11배, 마늘의 26배가 들어있어서 정자의 활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생식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철분의 경우는 더덕의 10배, 칼슘은 우유의 27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카가 이렇게 풍부한 영양분을 가졌다 보니 미국 항공우주국에선 우주비행사의 체력 유지를 위한 식품으로 마카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마카의 성분이 원기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된 작업을 수행하는 우주비행사들이 먹으면 체력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마카는 수확 시기와 재배 조건에 따라서 노란색, 빨간색, 검은색 등 다양한 색상이지만 이 중에서도 검은색을 띠는 블랙마카는 전체 마카 생산량의 약 3%로 매우 귀하고 다른 색상의 마카보다 영양소 함량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블랙마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블랙마카가 운동 후 회복 시간을 단축하고 근육 손상을 예방하며 체력과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카에 대한 논문은 무수히 많은데요. 마카를 먹으면 정자의 질이 향상되는가? 라는 논문을 보면 불임으로 진단받은 69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마카를 12주간 2000mg 투약했더니 정자의 이동성이나 형태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정자의 양은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마카가 발기부전 환자의 성적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논문을 보면 발기부전 환자 100인 남성 50명에게 2400mg을 12주간 투여했을 때 마카를 섭취한 그룹에서 경직도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여자로서 이런 내용을 전하기엔 조금은 민망한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 논문을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전해드릴 뿐입니다. 마카가 남성에게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폐경기 여성의 혈압이 높아지는 작용과 우울감을 개선시키는 데 마카가 도움이 되는가? 라는 논문을 보면 29명의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마카를 3300mg 매일 투약했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니까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감소했고 우울감이나 불안감 지수가 약 30%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갱년기 여성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식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먹기에도 강력 추천드리는 블랙마카. 그러나 블랙마카가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 제품이나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겠죠. 제가 저희 채널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소개하는 제품은 2023년 올해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활력과 피로회복 제품 부분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광동 맑은 365 블랙마카입니다. 광동제약은 1963년에 창립한 역사가 깊은 제약기업이라는 사실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광동제약에서는 해발 4,000m가 넘는 안데스 산맥에서 자란 페루산 진짜 블랙마카만 사용했는데 이를 입증해주는 건 수입 신고증입니다. 수입 신고증이 있어야 진짜 페루산 블랙마카, 고품질 블랙마카입니다. 하지만 이 블랙마카는 적정량을 초과해 먹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식품 공전에 제한 원료로 등재되어 있어서 함유량이 50%를 넘길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내에서 최고 수치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광동 맑은 365 블랙마카는 블랙마카가 45% 함유되어 있고 나머지는 활력에 도움이 되는 최적의 부원료를 배합해 한 알에 가득 넣었습니다. 부원료를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야관문이라고도 하며 밤에 빗장을 열어준다는 뜻을 가진 비수리입니다. 비수리는 오래전부터 기력이 쇠하면 먹는 약재로 활력을 대표하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복분자의 약 60배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불원료는 과라나입니다. 아마존이 원산지인 과라나는 브라질 원주민들이 피로회복과 활력을 얻기 위한 약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에너지 드링크의 원료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비타민 A, 비타민 B1, B2, B12, 비타민 C, 비타민 D3, 비타민 E 등이 함유되어 있는 광동 맑은 365 블랙마카입니다. 제가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싶은데 소비자가 이 블랙마카를 사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더라도 흡수를 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광동제약은 가치 있는 제품에 대한 연구, 즉 흡수율까지 생각해서 마카 젤라틴화 공법으로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일반 마카 분말은 감자와 같이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흡수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동제약은 이런 전분질을 고압 처리해 블랙마카의 유효 성분만 농축화시키는 젤라틴화 공법으로 제조했습니다. 반면 합성 착색료나 합성 향료, 합성 감미료 등 기타 불필요한 원료는 0% 모두 뺐습니다. 이렇게나 정직한 고품질 제품, 가격이 너무 부담된다면 구매가 망설여지실 텐데요. 뉴스데일리 베스트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가로 무려 52%를 할인해서 8개월분을 75,000원에 판매합니다. 블랙마카는 보통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면 실질적 효과가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한 달에 9,370원으로 축 처져 있는 내 몸에 활기를 불어넣는다고 생각하시고 이 좋은 기회 4월 17일 수요일에 마감되기 전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매는 본 영상 고정 댓글에 안내되어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오직 뉴스데일리 베스트에서만 광동 블랙마카 특별공구라는 제목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셔야 75,000원에 8개월 동안 드실 수 있는 양 4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통이 2개월 동안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혹시 온라인 구매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아래 자막으로 안내드리는 휴대폰 번호로 성함, 제품 받으실 주소, 제품 받는 분의 연락처 이렇게 3가지를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품 구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전화는 받지 않고 메시지 전용이니까요. 반드시 문자 이용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도 요즘 총선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느라 피로가 누적돼서 광동 블랙마카를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광동 블랙마카를 먹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광동 블랙마카 광고를 저에게 맡겨주신 업체 대표분이 찐 우파이십니다. 이왕에 몸에 좋은 보조식품 사 먹을 거라면 범죄자들 추앙하는 저짝 사람들보단 우리 애국우파가 판매하는 제품을 사야 하지 않을까요?